부산과 경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린 비의 양이 3.1mm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반가운 단비가 내려 건조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8년간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빈자리가 줄고 있는데 부산은 20개, 경남은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차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모두 8척, 총 13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의 15%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은 5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린 비의 양은 3.1mm에 불과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주말 반가운 단비가 내려 건조주의보도 해제됐고 농민들도 한시름 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금치와 파가 심어져 있는 한 밭. 축 처져 있던 잎들이 지난 일요일 내린 비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주 감자를 심어놓은 밭도 촉촉히 젖었습니다. 더 이상 파종을 미룰 수 없어 바짝 마른 땅에 감자를 심었는데 때맞춰 비가 내린 겁니다. 지난 13일 부산과 경남에 내린 비의 양은 5mm에서 30mm.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 농민들의 시름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바짝 마른 밭에 감자를 심으니까 감자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저기 말라 죽지 않나 이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심어놓고 약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됐는데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14일 오전 부산과 경남에는 지역에 따라 5mm의 비가 더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내린 비로 건조주의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겨울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강수량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주중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부산과 경상남도에는 17일 오후와 18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18일까지는 크게 건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비가 지나간 후 다시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에 바짝 말라있던 대지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공화국,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는 쉽게 해소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청년 인구 지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즉 동남권의 청년 인구는 전국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늘었고 반대로 동남권은 꾸준히 줄어들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권에서 나간 청년과 들어온 청년의 수치도 한번 볼까요? 8년간 지역을 떠난 청년의 수가 18만 명 더 많습니다. 떠난 청년들이 향하는 곳은 주로 수도권.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갔고 대구 경북권과 충청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부산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인데 그것도 일단 다양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안정적이고 이제 높은 연봉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만났던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실제 통계조사에서도 청년들의 63%가 직업 때문에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죠. 올해도 부산시는 부산 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도 청년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다양하게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예산만 좀 늘렸다. 기존의 사업은 그냥 그대로인데 예산만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좀 이제 유출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닌가. 지역을 떠나고 또 출산율이 줄며 최근 8년간 줄어든 동남권 청년 인구는 45만 8천 명. 청년이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미래 주역임을 생각한다면 동남권의 미래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앞서 부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는데요.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로 지목된 만큼 부산 고용포럼 권기철 상임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금년에 이 부산시의 그 주요 업무 계획 사항에 나온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디지털 그 인력과 관련된 인력 양성, 그다음에 창업 지원 그렇게 중심으로 돼 있고요. 뭐 그거는 현 시대의 어떤 그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방향을 생각하면 뭐 제대로 맥을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부산의 전통 산업에서 또 만들어지는 일자리들도 청년 일자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청년들은 단순한 양적 확충을 넘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길 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보통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높은 일자리.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안정성이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최근에는 워라밸이라는 일과 생활의 균형,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근로 환경입니다. 좋은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생겨야 할 텐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좋은 일자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보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들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는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들은 임금이 아주 높고 고용 안정성도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과 그 공공기관 일자리라는 건 한정되어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부산의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부산의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키우거나,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근로 환경이 좋다든지 그다음에 워라밸이 확실히 보장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자리를 부산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청년들을 붙잡아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기철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연일 2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부산에서는 27,7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해당 병동이 격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약 53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에서 이날 발생한 사망자는 3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경남에서는 같은 날 23,76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4,189명, 양산 2,675명, 진주 2,533명 등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경남에서는 40대부터 90대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늘다 보니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빈자리가 줄고 있는데요. 부산은 20개 정도, 경남은 100개 정도의 중증 환자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1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탄 4.91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사고 45분 만에 선박 내부에 고립됐던 선원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전복 당시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바지락 채취선이 작업 중 모래 무게 때문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새벽 3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에 있던 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7,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LNG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과 연료 절감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으로 수주 금액은 6,091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8척 총 13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 88억 달러의 15%를 달성했습니다. 옛 부산진역사광장에서 동구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뮤지컬 3월이 열렸습니다. 뮤지컬 3월은 일제강점기 일신여학교 만세운동과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등을 다뤘습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 일대는 지난 1919년 3월 11일 부산 지역 최초로 일제에 맞선 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매년 3월 동구에서는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에서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BK21 뉴미디어 스마트라이프 혁신 인재양성사업단과 주식회사 포티움은 14일 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5,000장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코로나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양정동으로 신축 이전합니다. 시는 2023년 5월까지 총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양정동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공간을 사용해 사무실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어 독립건물 신축 여론이 많았습니다. K3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이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창원시청은 불모산 더비로 불리는 김해시청과의 경기에서 공격수 루안이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낸 창원시청은 K3 리그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기록해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